예, 주간 증시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상승폭을 보면 다우하고 나스닥, 그러니까 미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꾸준하게 강해요. 한 2주 동안 보면 한 주 정도 제외하고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이제 휴장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 주말에 올라갈 거를 챙기지 못해서 이제 1% 정도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이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발언에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점 주목해 볼 만하고,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나 성장주들이 반등을 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어떤 특징이었는데, 그 지표들을 보면 국제유가는 주간 단위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0.5% 빠졌고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금리는 더 올라갔지만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했구나. 투자들이 지금 제일 민감하게 보는 거는 달러와 움직이구나. 요거 하나가 이제 중요한 변수였고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111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9대까지 빠졌거든요. 109, 108 후반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진정된다라면 증시는 더 안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 보면 테슬라가 지난주 가장 많이 올랐죠. 제가 그 주식 분할 이후에 3주차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주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대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3주차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뭐 진동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V자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중요했고, 반면에 이제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을 보면 대번에너지, 그 에너지주가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내려앉으면서 에너지 쪽에 집중돼 있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고르게 번져나갔고, 특히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테슬라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그 외 특징적인 게 이제 폴로 랄프로렌 같은 의류주가 올라간 게 있었고, GM이 강해요. 예, 그 자동차, 전기차 이걸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미증시에서 지난주에 강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미국을 움직일 해외 쪽에서 놓고 보면 가장 큰 변수는 역시 8월 CPI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게 이제 지난달까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예상하는 게 8.1%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1% 이제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8.1%도 엄청나긴 하지만 이 그래프가 두 달 연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CPI 5년 추세인데 CPI가 두 달 연속해서 전년 대비 상승폭이 둔화된 거는 마지막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수요가 급감하면서 두 달 연속해서 뚝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두 달 연속해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되면 진짜 인플레이션 정점론 쪽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시나리오에서 앞에 7자가 보인다면 FOMC 회의에서 0.5를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CPI 예상치가 8% 초반까지 내려왔고, 상황에 만약에 앞에 7자를 본다라면 어쩌면 0.75가 아니라 0.5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PI 요 일정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주요 종목들 지난주를 좀 돌아보면 LG화학이 제일 강했습니다. LG화학 강했고, 그러니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대체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3%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3% 빠졌는데 지수가 1%밖에 안 빠졌으니까 지난주는 상당히 선전을 했고 LG화학이 하드캐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2차전지 LNF 강했고, 엔터주가 강했고, 실적주 BH가 강했고, 그러니까 2차전지, 엔터, 그다음에 실적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BH나 자동차 부품 중에 SL이나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뚜렷하게 좋다, 앞으로도 1년, 적어도 내년까지는 좋아진다라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 동향인데, 이게 사실은 제일 불안한 거죠. 해외 쪽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 증시는 올라가다가 자꾸 음봉 맞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수하고 9주 연속 매수했다가 지난주에 매도로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9월 첫째 주도 매도했죠. 이게 블록딜
수량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2주 연속해서 매도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다가 왜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 매매 추이와 환율 그래프입니다. 근데 환율이 여기서 딱 정점 찍을 때 이게 1350원 딱 찍을 때부터였거든요. 1350원 딱 찍는 순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묘해지더니 135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이제 매도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1350원 이상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말 바꾸면 135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면 매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환율 1350원 밑으로 이번 주에 밀어내리는지 요것도 좀 우리 증시가 반짝 한 2400 전후에서 계속 씨름만 할 거냐 2500으로 갈 거냐 이거 이제 1350원이 대단히 중요한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고리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7월 저점에서 일단 하락이 멈췄거든요. 거의 뭐 100원 차이니까 똑같죠. 7월 저점에서 사실 여기까지 삼성전자가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7월 저점에서 이제 상바닥이 나오느냐 요 자리가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달러 차트로 달러 차트로 볼 때 요 검은색 선이 120 월선인데 120 월선은 웬만하면 거기서 튕겨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번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한 게 2번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저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20 월선에서 더 견디지 못하고 빠진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삼성 우리나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나라 차원의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 글로벌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신용 시스템에 붕괴가 생길 정도의 악재가 터지는 거로 봐야 되니까 웬만해서는 이 근처에서는 삼성전자가 돌려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하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난주 주 초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주 후반에 3일 연속에서 양봉을 내면서 반도체 지수가 좀 세게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거는 하이닉스 주가를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압도적인 대장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빠지지 않고 반등하는 모양만 만들어주면 지수에다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수익률 게임 벌이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무조건 주간 단위로 플러스가 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제가 테슬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요게 이제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슈를 보면 미국의 CPI, 이 결과에 따라서 지수는 2,500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2,300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PI가 앞에 7자가 보인다면 또는 뭐 8.1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500 이상까지 갈 확률을 높이게 되는 거고, 8% 중반 지난달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2300대에서 계속 좀 힘겹게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전자 쪽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예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50원. 이게 이제 지난주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뭐 그렇다고 엄청 빠진 건 아니지만 각국에서 갑자기 환시장 개입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외환시장 이야기 나오고 있고 호주에서도 좀 얘기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도 환시장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각국에서 막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원화도 여기에 이제 붙어서 1350원 밑으로 한번 밀어내려 주는지 이 흐름이 나온다라면 증시가 되게 세질 수 있습니다. 요 기조.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이 구도 요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LG화학 또는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지난주에 2차 전지 강했고 자동차주가 괜찮았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조합이 부진했는데 이제 이 조합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무게추가 넘어가 주는지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신용이 요번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투매가 3일이나 나왔는데 2주 사이에 신용이 생각보다 별로 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와도 가다가 멈출 가능성이 있어서 신용 잔고가 충분히 낮아져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붙어 있다라면 좀 이제 용기를 좀 내볼 만하다. 그래서 신용 잔고 추이도 한번 같이 종목들별로는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투메디의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1250 종목 이상 하락하고 나면 한 달 뒤에 평균적으로 4.9% 정도, 5% 정도 그 자리 대비 올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8월 사이에
8월 22일부터 9월 1일 사이, 불과 열흘 사이에 1250개 이상 하락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3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 정도로 몰려있으면 가장 마지막 투매 나왔을 때 대비 한 달 후에는 제법 강하게 지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월 후반으로 갈수록 좀 코스닥의 반등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적 좋고 수급 뒷받침되고, 수급이라는 건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수익률 게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용잔고가 낮아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자꾸 찾아보시고, 저도 계속해서 찾아지는 대로 종목명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도 많이 검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